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이 물어봐서 선생님 잘 못 지내셨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묻는데 잘 못 지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야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TMI 홍콩편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편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상황을 짚어봤었거든요. 네. 오늘은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쌤 반가워요. 많이 바쁘신가요? 네, 요즘 좀 많이 바쁩니다. 왜 바빠요?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려놓은 게 많아서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플랫폼 C. 플랫폼 C도 하고 뭐 정의당 혁신위원회도 그것도 아, 하세요? 네. 네. 뭐 지난번에 소개할 땐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영화는 안 찍어요? 영화도 찍어야 되고, 네. 찍어야 돼요? 네, 그냥 졸업했잖아요. 찍고 싶어요. 네, 찍고 싶어서. 아 진짜? 10년 찍고 싶어서. 오케이. 10년. 너무 재밌겠다. 네. 자, 지난해에 저희가 소개했던 홍콩 영화 10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25년을 배경으로 한 미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참파 10년. 홍민규 선생님이 10년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네. 싶어요. 제가 진짜? 원래 SF 영화 좋아해가지고. 네. 좋아요. 꼭 한번 찍으시면 뭐 필요하면 저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아, 홍민규 선생님 그 홍콩의 역사라고 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막 6,000년 전 막 이런 게 나오긴 600년 전, 6,000년 전 막 이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우리 가진 말고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먼저 홍콩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반환 전 전쟁으로 뭐랄까 영국 식민지 되는 시절부터 네. 뭐 이렇게 좀부터 시작하면 조금 좋겠죠?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아편 전쟁. 네, 네. 맞아요. 아편 전쟁으로 이제 아편 전쟁이 이제 영국이 이제 쳐들어간 거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청나라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하면서 좀 어느 정도 겁도 있고 그러다가 좀 계속 무역을 트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별게 없는 나라라는 게 너무 눈에 훤히 보여서 이제 쳐들어간 거고 이제 무참하게 그냥 이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베이징 협약, 난징 협약을 맺어가지고 홍콩을 할양받은 게 이제 그 아편 전쟁의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홍콩 섬만 받았다가 홍콩 섬이랑 그 구룡반도라고 그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몽콕, 뭐 까오롱 뭐 이쪽인데 그렇게 할양받았다가 나중에 50년 후에 이제 나머지 지역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조차였는데 150년 조차, 100년 조차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홍콩이라는 이제 영역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이제 일본 식민지배도 받았고. 네, 그쵸? 일본이 쳐들어왔었죠. 3년 정도였나? 네. 네, 일본 식민지였던 되게 시기도. 짧긴 짧더라고요. 네네네. 그때는. 근데 그때 일본이 홍콩을 엄청 막 못살게 굴었더라고요. 홍콩 시민들. 그래요? 네. 몰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륙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주하고 막 네네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제일 신기한 거는 그 식민지배가 끝나고 났으면 그냥 독립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영국에게 갔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홍콩 총독을 이제 잡아가서 수용소에 있다가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왔어요. 대단한 사람이.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다시 그 복속이 됐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이제 중국 대륙 상태가 국공내전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그거를 이제 홍콩을 이양받을 조건 자체가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영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이런 홍콩을 뭐 아편 전쟁이나 이 식민지 사이 과정들이.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요. 뭐 어쨌든 뭐 영국 유럽 열강들이 봤던 동남아시아로 한 것은 원래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근데 크게 보면은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점령을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식민 지배는 굉장히 이전에 유럽구보다 훨씬 더 이제 잔인하고 뭐 더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이 더 컸고 네. 또 여기 역설적인 건 이제 유럽 열강들이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식민지 끝나고 우리가 독립을 원래 하는 게 정상에 아니고.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절차를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것이 독립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는 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제 대처랑 이제 등소평이랑 같이 협상을 해서 이제 반환 협정을 맺고 97년에 이제 86년에 맺어진 다음에 97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반환이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홍콩 이제 중국에 반환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홍콩 시민들이 이 협상 과정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거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없었고 시민사회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환이 되면은 그 반환이 되더라도 일국양제가 보장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홍콩 사회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냥 밀실 협상으로 해가지고 반환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의 홍콩의 어떤 법 질서나 정치 제도 이런 것도 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환 과정에서 그냥 중국 정부가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제도나 질서 이런 게 영국 식민지 시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영국 식민지 시절이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네. 근데 반환된 다음에 뭔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도 그때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에서요? 아니요, 그 홍콩 분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립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시절에도 왜냐면 어떤 선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입법해도 일종의 그냥 대리기구였지. 엘리트들 집단이 이제 직능으로 뽑혀서 했던 거지. 그때는 아예 그 직선도 없었고 직선으로 뽑는 티오도 없었고 그냥 그런 식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냥 엘리트들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밑바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환한 다음에 50년 동안 이제 보장하기로 해서 원래는 그랬죠. 2047년까지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결정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반환 결정을 내린 이후에 96년까지 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홍콩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 이거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던 또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뭐 나서 캐나다나 뭐 아예 다른 나라로 이제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약간 이런 상황이 오면서 또 이주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좀 늘고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영국 총리가 뭐 그런 그 홍콩 이주민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그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옛날 차이니즈 박스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어떤 영화요?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옛날 공부예요, 선생님. 그 홍콩 반환 그 전에 나왔던 영화. 근데 되게 불안해하는 그
상황. 그래서 저 정확히 너무 오래돼서 스토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녀 뭐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이 아마 자살을 하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의 종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제 사람이 생각이 죽은 것처럼, 약간 자살하는 것처럼. 예. 맞아요. 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홍콩의 정치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국양제 체제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 홍콩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홍콩 그 작년에 5가지 요구를 걸고 이제 싸웠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보통선거인데 그 보통선거 요구는 이제 2선거에서의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행정장관을 뽑을 때 보통선거. 지금 캐리람 씨가 하고 캐리람이 있는 행정장관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입법회 선거에 그 의원들을 선출할 때 보통선거 이 2가지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홍콩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행정장관은 예를 들어서 그 120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 그 선거 추천위원회인가 그런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이제 2명의 복수의 이제 후보를 뽑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전국인대에서 인준해 가지고 이제 뽑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 위원들은 어떻게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원들도 그 입법회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직능제로 이제 구성된 게 있잖아요. 네. 그 단체들이 에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1200명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2명을 선정해서 중국 전인대로 보내고 그럼 전인대에서 승인받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단체 그러니까 그 직능 중에 어떤 데는 제일 적은 데는 150명짜리 단체가 있어요. 흥이콕이라는 데가 있는데 15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는 그 자기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입법회 의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150명이 1200명이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약간 헷갈리는 게 행정부처럼 된 게 행정장관이 다 하는 곳이 행정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입법부는 우리의 사법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렇죠.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이 2개를 지금 다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보통 선거로 해서 뽑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혹시 아무튼 이 정치 제도의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직능 단체, 이 이익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권력을 갖게 됐느냐가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제도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홍콩의 부유층 기업가들이나 이런 권력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집단은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에도 대부분은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반환을 받을 때 이제 이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엘리트 집단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분배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일반 시민에게는 전혀 몫이 없었죠.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선출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순전하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익 단체 안에서 몫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우린 홍명교를 낼게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시민들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그냥 선거 그 외에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거에만 35명에 대해서만 이제 개입할 수 있죠. 선거에 참여해서 거대한 이제 기득권층 연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국회 상황에 대해서 구성 상황에 대해서 그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위하면서는 그들이 힘을 잘 발휘하지를 못했던 걸로 저는 바깥에선 봤거든요. 상황은 어때요? 그들의 나름대로 입법회 안에서는 계속 싸워요.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우산혁명 이후에 이제 선출됐던
이제 이번 기수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6명은 그 선서를 안 해가지고 그 국가에 대한 애국 선서인가 그걸 안 해서 이제 박탈되기도 한 사람도 어머. 있거든요. 뽑았는데 네. 박탈됐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항쟁 1년 동안 과정에서도 계속 그 안에서 뭐 최대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수파니까 22명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중국 친중 우리가 건재파라고 하는 친중 건재파. 네. 그 친중 계열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밀리는 거죠. 총 의원이 몇 명이에요? 총 70명인데요. 70명에서 네, 직능. 6명이 박탈돼 있고 6명 박탈됐고. 그러니까 이제 70석 중에 직능이 35석. 네. 반만 시민들이 뽑을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뽑은 사람 중에서 6명이 선서를 안 해서 네. 박탈되셨고. 네. 근데 이 직능은 또 직능 중에 35석 중에 6석은 구의원들 중에 뽑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긴 네, 하네요.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네. 홍콩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런 구성이어서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홍콩의 기본법 자체가 홍콩 독립성이나 홍콩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헌법이 이렇다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법이 이제 홍콩에서 일종의 헌법으로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완전히 헌법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상위에 또 중국의 법 체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일국 양제라고 하는 취지로 본다면은 그렇겠죠.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가지고. 애초에 그러니까 설계가 될 때 기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고 사실 그거 자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일국 양제였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에 정치 외교를 비롯한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반환 조건에. 네. 근데 이렇게까지 법이 되어 있으면 그렇고 고도는 사실 사실 그렇고 전국 인대가 그 홍콩 기본법에 어떤 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러니까 17, 18종가가 이제 그런 장치고요. 근데 동시에 158종가가 할 수 있는 또 장치가 있어요.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칙을 달아서 이 부칙 3인가에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이제 해석권이 바꿀 수 있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 안에 모순적인 게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게 홍콩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홍콩 시민들의 권리는 어디서 보장을 받나요? 기본권은 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난해하죠. 뭐 국회의원 우리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 민의가 다 반영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을 애초에 이제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당시에 명확히 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 아니면 그 당시에 일단은 뭐 어쨌든 법으로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자 하는 그렇지만 다 완결되지 않은 미안의 논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반환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엘리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등소평이 덩샤오핑이 뭐 춤은 계속 출 수 있을 것이고 말은 계속 달릴 것이고 이런 말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 이제 경마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런 걸 보장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심을 시켰던 거고 뭐 아까 50만 명이 나간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 50만 명은 또 대부분은 돈 많은 사람들이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홍콩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인 불안이라는 요인 때문에 이제 홍콩까지 이제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콩의 사회적인 모순이라는 게 그냥 그 홍콩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강 건너에 있는 선전의 어떤 모순적인
것들 선전이라는 도시 말하시는 거죠? 네네네. 바로 홍콩에서 한 15분 이제 고속철도 타고 가면은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인구가 한 1,400만 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개혁 개방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선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천이라고도 말하죠. 네. 맞아요. 우리는 거- 심천이라고 많이 불렀죠. 네. 근데 거기에서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그 노동운동이 되게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파업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애플 핸드폰 다 거기서 만들고 뭔가 우리가 아는 공장들이 유명한 미국 제품들 다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 도시에서. 근데 그런 모순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거기가 이제 핵심인데 중국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지역인데 거기서 일하는 어떤 소요나 파업 이런 일들이 홍콩의 운동과 연결되는 것들을 그냥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는 이렇게 것 같아요. 연결될까에 그러게요. 대한 그런 우려가 연결고리가 있는 있네요. 거구나. 네. 어쨌건 중국 국내 정치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과 네, 네.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홍콩 문제가 단지 홍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로 다른 지역 또는 그쵸. 다른 분야, 다른 이슈로 확산될 게 그걸 되게 걱정한다고 그게 걱정이죠. 얘기를 네. 많이 했었어요. 네, 홍콩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또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중 간의 갈등 네. 그리고 이제 서방에 대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뭐 비판, 공격 이런 빌미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고 또 이제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실제 국제사회의 여론, 압력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이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는데요. 뭐 이런 실제로 다른 서구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또 어떻게 또 홍콩 정말 힘이 운동, 될지 힘이 될지 기대하시는 만큼 그게 또 제대로 된 방법인지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그 영향이 아예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법인데 왜냐면 이제 중국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재한다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근데 사실 홍콩 경제가 되게 차지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위상이 있잖아요. 네. 그 무역이나 금융 영역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 미국이 엮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미국 안에서 온갖 인종 문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나 이런 등등에서 많은 안 좋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네.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사실 그걸 한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맞아요. 부분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순수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콩에서는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걸 모으는 걸 다 한다는 게 이제 대세니까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했던 거고 또 조슈아 원 같은 분도 심지어 그 공화당의 극우파 의원들도 막 만나가면서 했던 건데 근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가 아주 순수한 의도로 그걸 돕는다고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뭐든지 이제 이익이 되는 걸 그렇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면에서 또 한 번도 문제랑 닮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많이 네. 겹치는 게 있어요. 네. 짧게 소개드리면 이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홍콩인들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한 것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 부동산 자산 동결, 그다음에 시위 활동으로 체포된 홍콩인에 대해서 비자 거부권 포기, 또 홍콩이 미국의 수출 규제와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간 평가 보고서를 수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홍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진짜로 인권법으로서의 영향을 사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말 받아들일 수 예. 있는지 또 3조 보면은 법안의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명확히 돼 오로지 있으니까 그게 박혀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인권 의도보다는 미국의 이익 차원에 복무하는 그런 것이 전제로 먼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홍콩 민주파, 그러니까 홍콩 항쟁 내에서 이런 거에 비판적인 이제 활동가들은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러니까 자기 홍콩 민주파고 홍콩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해법에 기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연결을 우리가 요청하고 이 홍콩 항쟁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면은 이를테면은 미국의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그런 운동과 연결해서 정보의 요청이 아닌 네, 그런 운동들끼리 연결해서 같이 싸우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국제사회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또 그 안에서의 운동 내에서의 또 네, 이견이 또 다른 있는 거죠. 이견이 네. 있는 거겠네요. 네. 조수영 씨는 엄청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최근에 우리도 네. 약간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되게 황당해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움직여달라고 아무리 해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되게 움직이기 쉽지 않아서 그쵸. 보통 그래서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조수영 씨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네. 될 것 같긴 해요. 네. 어디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일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뭐랄까 네. 정치 전략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들긴 그쵸. 하네요. 국가가 움직이면은 그 또 뭐 국가 이익에 그쵸. 따라서 가장 네. 크니까 맞아요. 움직이는 가장 크니까. 아무래도 輕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 我伴你往日少年重現。 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홍명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홍콩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영화 영웅 본색이에요. 이거 뭐 영웅 본색 하면 다들 날 그 텐데. 장국영이 부른 음, 네, 당년정. 당연정. 네, 저 가끔 들어요. 여기 앞에 여기 맥주집 있잖아요. 레코드 네, 그 알아요. 지하에. 네, 음악의 숲이라고 있죠. 네, 음악의 숲 거기 네, 우리는 음악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거기서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 약간 그 홍콩 음악들이 옛날 음악들이 되게 감미롭고 그런 뭔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천밀밀 종종 들어요. 네. 종종 듣고. 김영정 선생님 홍콩 영화 좀 보셨죠? 그렇죠. 그 좀 뭐 중고 이쑤시개 좀 시절에. 씹으셨나요? 아니다. 근데 이쑤시개 아니야. 성냥개비야. 그쵸? 성냥개비 이쑤시개. 옛날에 바바리 입고 성냥개비 네, 씹고 네, 이거 맞아요. 또 네, 근데 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전 좀 음. 어렸어요. 영웅본색이나 이런 거 천장지구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유덕화 천장지구. 팬이어가지고 예, 맞아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천장지구가 막 속편도 나오고 막 그랬죠. 네, 맞아요.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영화를 홍콩 영화를 안 보게 돼가지고 전 또 안가희 감독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돼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홍콩 그 영화 배우들이 한국에 음료 선전도 하고 밀키스부터 시작해서 다 했죠. 장국영 씨라서 더 애틋한 노래이기도 한 것 네. 같네요. 네, 좀 더 들어보실게요. 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稚氣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 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邊從前夢一點未改變。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홍콩 사회 문제도 아무래도 계속 뭐 정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반환되고 또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사회 문제들도 계속 부각되는데요. 제가 작년이나 올 초나 계속 봤던 사회 문제들, 그러니까 보도되는 거, 우리는 현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보도되는 거 중심으로 보는데 높은 임대료,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됐어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근데 뭐 부동산 문제가 보통 아니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TV에 옛날 나오는 거 보면은 홍콩이 이제 화려한 그 빌딩 뭐 이런 거 보이는데 맞아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거주 환경이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서도 공중 화장실, 뭐 공중 샤워실 이런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축적되고 쌓아왔던. 사회적 문제의 또 근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가장 심각한 게 주거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홍콩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쪽방이라고 하는 네.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한 90만 명 된다고. 쪽방이라고 알려져 하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시원 사이즈? 아니요, 고시원보다 훨씬 작고 그거보다 네. 더 적어요? 네, 훨씬 작고 거의 사람 겨우 앉는 정도의 진짜 네. 쪽방. 그리고 되게 심한 데는 그냥 누울 수만 있는 방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주방, 화장실 다 없는 거네요. 네, 화장실 같이 쓰고 그 방을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쪼개가지고 나눠 열 몇 쓰고. 개로 쪼개가지고 그런 잠만 잘 수 있는 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임대료는 싼가요? 임대료는 그런 데가 보통 제일 싸면은 뭐 60만 원, 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라고. 못 네. 가서 알겠네요. 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홍콩은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맞네요. 진짜. 저희가 보통 샌프란시스코 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비싸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서 돈을 월급을 많이 받아도 거기서 살려면 되게 어렵다. 빈민이 된다. 들었는데 홍콩은 샌프란시스코의 2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뭐 다 빈민인 거네요. 네. 그거에 있어서는. 네, 세계에서 제일 제일 비싼. 네. 저도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에 가까운 홍콩 인구가 월 2만 홍콩 달러, 3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넓은 집도 아닌 거잖아요. 네, 되게 조그만 집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균 소득의 70%래요.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네. 그러면 토지 뭐 이런 이제 뭐 주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되게 낮아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이 49,000 몇백 불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3만 불 정도잖아요. 근데 법정 최저임금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올리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800원 정도? 진짜 싼 게 아니라 너무 낮다. 너무 낮죠. 네.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낮은 그리고 것 같아요. 그 국민 소득에 비해서도 1인당 국민 소득에 맞아. 비해서도 엄청 소득에 낮고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동 시간 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긴 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주당 한 42시간 평균 이제 42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홍콩은 50시간이 넘어요. 우리보다 더 빡세게 엄청 사는 많이 일하는 분들이 네. 계셨네요. 네. 안 그래도 더운 나라에서 사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네. 굉장히 양극화가 심할 것 같아요. 네, 양극화가 네, 되게 네, 심하고 진위 개수가 0.5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2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되게 불평등한 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잖아요. 근데 홍콩은 0.53이니까 세계에서 탑급. 그러니까 홍콩보다 좀 높은 나라가 다 아프리카, 레소토 이런 데고. 레소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진국 정도의 수준인 나라 중에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데죠. 왜 주거 문제 해결 못하죠? 특히 주거 문제 보면요, 그 우리나라 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너무 좁은 너무 거죠. 현실적으로 그 그림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대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수준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펼쳐지니까 네. 예, 그 되게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을 왜 하지 않아요? 노력하나요? 그게 이제 홍콩 정치 권력과 홍콩에 있는 그런 경제 권력, 자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카르텔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부자들은 다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재벌들 우리나라 말고도 있었구나. 네, 근데 엄청 비교 안 되는 수준의 부동산 재벌이고 한때 뭐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이제 홍콩 정부와 연계가 돼가지고 이 주택 공급을 할 때 계속 압력을 가해서 그 수도 좀 제한을 하고 공급을 할 때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공급 자체를 얘네들이 이제 네. 잡고 있는 거구나. 네, 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땅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땅이 좁아서 못 짓고 있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홍콩 전체 면적에서 62% 정도가 녹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데 네, 골프장 예를 들어서 뭐 재작 3년 전인가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공공주택 이제 늘려라 그런 요구를 이제 시민사회 운동에서 하는데 그 54홀짜리 이제 골프장을 이제 걸면서 이거 54홀짜리 이제 좀 많이 줄여서 조금만 남기고 여기다가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서 정부가 계속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게요. 골프 나가치던가. 골프 다 없애버려야 돼. 네. 그리고 실업 문제 또 있죠. 네, 실업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요. 일단 가장 이제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위 같은 게 청년들 중심으로 네, 되는 거라고 네, 볼 네. 수 있는 거죠. 네. 실업 문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격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게 이제 여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집단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인데 이 이주노동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근데 이 이주노동자들은 다 여성이고 네, 그 따로 비자를 받아서 가사노동을 위해서 온 메이드 네, 하시러 네, 네, 오시는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안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과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제 이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일을 할 때는 이제 일할 때 이제 겪는 어려움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일하면서 성폭행, 성희롱을 많이 빈번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낮은 5,800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돼요. 이 이주노동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도 엄청 낮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일을 해도 사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평일에는 이제 집에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정집에 좀 중산층 이상의 가정집에 더부살이를 하는데 주말에는 또 나가야 돼요. 그 집에서 이제 집에서 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주인집이 네. 노숙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주말에 홍콩에 홍콩 도심에 가시면은 그 육교 아래나 이런데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주노동자들 이제 네네.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앉아. 취지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휴가. 뭐 휴가 준 것처럼. 휴가 준 것처럼. 프리타임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길거리에서 이제 주말을 보내야 되죠. 다행이다. 그래도 홍콩은 춥진 않잖아. 네, 그나마. 아니 왜냐면 저는 진짜 노숙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인 게 추울 때거든. 맞아요. 근데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기온이 그나마 그런 면이 있긴 있네요. 홍콩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면은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취약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또 다른 문제 있어요? 그 아까 하던 얘기인데 이제 이런 빈곤이나 노동 빈곤이 이제 주거 빈곤 심각하다 보니까 맥도날드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족. 맥도날드족? 네. 맥도날드 가게 가 있는 거야? 맥도날드에서 자는 사람들. 잘 데가 없으니까. 네,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는 분들 되게 많고 24시간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네. 이렇게 폭발시키거나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통로들이 지금 차단되어 있어서 네, 시위나- 정치적인 해법이 사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시위나 이런 걸로 나오긴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옥명규 선생님이 다녀오시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울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이렇게 희망적인 걸 전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빈민층이 홍콩에 더 이상 출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 해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근데 맞아요.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면은 홍콩의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그쵸.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것도 또 막혀 그게 있잖아요. 지금 더 막히는 상황이니까 네. 여러 가지 중첩된 구조 같아요. 자체적인 근데 문제. 시위도 예, 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위도 그나마 막고. 시위밖에 예. 할 게 없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시위로 표현되진 않고 정치 이슈로 한정되긴 하지만 궁극적 기반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네. 강력한 요구가 마련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의 그 주류 지식인들도,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주류 지식인들도 이제 약간 그 태도는 변한 건 있어요. 최근에 와서 그 예전에는 홍콩에서 무슨 시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산혁명, 우산운동 때만 해도 홍콩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아예 개념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했거든요. 우산혁명 전까지만 해도. 네, 담론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우리가 홍콩 시민들한테 애국 교육을 해줘야 된다. 약간 알려줘야 이런 한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음.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그 홍콩 항쟁 터지고 이런 경과하면서는 좀 약간 경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경제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뭐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다. 그래서 당근도 필요하다, 채찍도 필요하고 약간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사회적인 모순을 보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그 부동산 문제나 이 불평등이 되게 심화된 게 원래 그 전에도 영국 식민지 시절에도 심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화된 게 이제 반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 이제 경제가 좀 쇠퇴하니까 이제 홍콩 사회에 이제 어떤 그 당근을 막 던져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무슨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중국 대륙에서 그 대륙에 사는 사람들, 여행객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맘대로 할 수 있게 했고, 네, 그런 식으로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간 거죠, 홍콩에. 그래서 홍콩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그 이후로 급성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급성장을 했는데 불평등은 거꾸로 되게 심해진 거죠.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여행 그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제 원래 필요했었던 무슨 필수품 가게나 그런 원래 없어지죠.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다 명품 가게로 바뀌고,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심하고,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 임대료가 엄청 올라간 거죠. 집값도 엄청 올라가고,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책임이 있는데 중국 책임 정부가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네, 남일 얘기하듯이. 남일 얘기하듯이 네. 그렇죠. 아 진짜 뭐 문제는 이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려 그러면 어쨌건 위기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약간 너무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지 않게 하려고 관리는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네. 정작 사실 자신들이 제공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칼럼에서 우리가 홍콩 문제를 대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신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요거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였죠? 제가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무관심, 네, 둘째는 몰입, 셋째는 수단,
그리고 넷째는 방법.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쌤이 이어가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맞아요. 네. 무관심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제 국외 문제,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한 거,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저는 저기 사실 멀리 나라에서 있는 네. 문제. 저는 사실 뭐 이를테면은 홍콩 항쟁에서 인물양쟁 위한 행진곡을 불렀대. 우리나라 대단하다라고 맞아.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네. 왜냐면 그건 그냥 한 번 부른 거고 아시는 분이 그걸 막 다 같이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불려진다는 게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일종의 무관심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수단은 그 윤상현 의원이 했던 것 같이 그거를 아니면 최근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막 그 홍콩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반중이니까 오케이 이러고 막 맞아요. 싫고 뭐 찐미니까 오케이 네, 이런 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음. 사실은 홍콩의 이런 모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실어주지도 않고 그냥 반중이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써먹는 네, 거. 우리 우리가 편? 필요할 중국 때. 때리기 좀. 그런 의도로 하는 거는 그냥 수단으로 삼는 거인 것 음. 같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홍콩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맥락도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나쁜 것 같고요. 몰입은 전 몰입은 그 이 두 개보다 몰입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몰입은 이 두 개보단 나은데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냥 이제 그냥 홍콩 항쟁이 막 우리와 같은 그런 걸 겪었대. 광주 항쟁이나 뭐 6월 항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냥 이런 일종의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은 좋은 거지만 그냥 딱 몰입해서 그 이상의 다른 맥락에 대해서 더 이해하지 않는.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되게 모순적인 것도 많잖아요. 여기도 이상한 부분이 맞아요. 있고 사실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법으로서 본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홍콩 문제 얘기할 때 언론에서 특히 그러는데 홍콩 항쟁이 우리의 과거다. 우리 광주에서와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그런 야마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홍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멘트를 조시아원 같은 분들이 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거를 기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저는 거꾸로 홍콩 항쟁에서의 이런 원인이나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인식하고 오히려 홍콩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게 이를테면 여기 뭐 여러 불평등이나 부동산 문제나 뭐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선거제도의 모순 우리나라도 선거제도 되게 모순적인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걸 지금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안 겪은 걸 홍콩이 먼저 겪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방법으로서. 좋은. 저는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게 문제 같아요. 홍콩만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네. 맨날 다루는 동아시아의 되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무관심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몰입하는데 한쪽만 보려고 할 그렇죠. 거고 고립돼 그런 있고요. 문제가 있고 예. 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못 산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뒤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뒤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죠. 네, 예, 그런 정치라든가 인식이. 여러 가지 저발전을 네. 보고. 근데 예. 그게 아닐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우리하고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문제인 거고 네. 혹은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네.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거라서 우리는 방법으로서의 홍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이신 전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오글거리긴 좋은- 한데. 오늘의 좀 오글- 키워드. 이거 키워드입니다. 이거 키워드. 있죠. 예. 저기 10년 영화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10년 영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지난 6월 1일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 토당
네. 비서장이 다이얼로그 차이나를 통해 지금의 홍콩에는 한국 민주시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민주화 자유의 한국이 홍콩의 시간을 함께 걸어달라. 이렇게 지지를 청하기도 했는데 한국 시민사회 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홍콩에서 또 이렇게 보안법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 어떤 활동이 우리가 지지를 하는 연대 활동으로 가능하긴 할 건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막막하고 우리도 막막하거든요. 네, 저도 막막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 방법으로서의 홍콩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그 홍콩 사회를 그냥 남 이웃집 얘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문제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의 고민을 계속 가져가면서 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사실 뭐 홍콩 이 운동이 연대하는 거나 이런 거 약간 전에는 좀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못 갈까 봐. 중국 여행 못 가. 제가 중국 여행 다닌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 정보원도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걱정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사실 할 수 없어지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좀 각오하고 약간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홍콩을 연대한다고 할 때 저는 중국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무리 애국주의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나빠서 애국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국가주의자가 민족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강화되는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조되는 것 같은데 중국 사회도 되게 큰 모순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맞아요. 있고 그거에 맞서서 뭐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홍콩 문제가 중국 전체, 뭐 동아시아 전체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중국인 혐오에 빠질 위험도 너무 크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뭐 우리가 연대 활동을 직접 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말대로 이제 홍콩이 뭐 보안법이 통과되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계속 그 내용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성찰하면서 연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밖에는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내가 이런 어려운 걸 홍명규 선생님한테 물어보다니 너무 고문처럼. 중국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맞아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홍콩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봐야겠죠. 홍콩 힘내라로 이번 아시아 TMI 홍콩 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홍콩 힘내라요? 네. 아니 그 전에 참 홍명규 선생님 오늘 처음 아시아팟 오신 거잖아요. 네네. 잘 들으시는 청취자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기분은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너무 청취자였는데 뻔하다.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하게 될 줄 몰랐고.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홍콩 힘내라로 한번 네.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콩 힘내라!